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7월 26일 시행한 소방기계산업기사 실기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보면 여기 5개 소화전을 갖다 설치하고 방수압력을 측정했더니 0.36MPa, 노즐 내경이 식물이 19mm일 경우에 이 방수량을 갖다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수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Q는 K에다가 루트 CP라는 공식이 있고, 그 다음에 Q는 0.653 D의 제곱 루트 CP에다가 흐름 계수 주어주면 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수량의 요 단위는 리터 퍼 분이죠. 요 K는 방출 계수, 요 P는 방사압력, 메가파스칼이죠. Q는 0.653 D의 제곱에서 요 D의 단위가 노즐의 그 내경, 미리가 되는 거죠. P는 방사압력, 메가파스칼, 그 다음에 CO는 흐름 계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요 방출 계수 값이 주어지지 않고 노즐 내경 값이 주어져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Q는 0.653에 노즐 내경이 지금 19mm죠. 그래서 19mm의 제곱 곱하기 루트 10에다가 방사압력 0.36MPa이죠. 그다음에 흐름 계수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무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447.27 리터 퍼 분이 바로 노즐에서의 그 방사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노즐에서의 방수량 구하는 공식 꼭 이건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자, 문제 2번 가죠. 자, 문제 2번은 요 피난 설비의 종류를 3가지만 쓰는데 요 피난 기구는 갖다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피난 설비에 보면은 요 피난 기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인명 구조 기구, 그 다음에 그 유도등하고 유도 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 등이 피난 설비에 해당이 되는데, 요 피난 기구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피난 기구에 보면 여기 피난 밧줄이 이걸 없어졌어요. 이게 간이완강기로 고쳐야 되겠죠. 이건 교재에서 여러분이 수정을 좀 해 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피난 기구를 제외한 피난 설비. 그래서 여기 방열복, 방열복이나 또는 방화복도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 그 다음에 인공소생기, 요 3가지가 바로 인명구조기구죠. 그 다음에 비상조명등이나 아니면 휴대용 비상조명등, 아니면 여러분 유도등이나 뭐 유도표지 이런 거를 써주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 피난설비는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가죠. 자, 3번은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특정 소방 대상물에다가 요 5개 소화전을 갖다 설치했다는 거죠. 자, 도면을 참조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자, 보시면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둘레 길이가 나오죠. 자, 설치해야 할 5개 소화전의 최소 개수를 산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이 5개 소화전은 이 수평 거리를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5개 소화전은 수평 거리가 40m 이하죠. 자, 그러면 이 5개 소화전을 여기에다가 하나를 설치를 하면은 반경 몇 미터를 커버할 수 있어요? 이쪽 40m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고, 이쪽도 수평거리 40m를 커버할 수 있으니까 결국 전체는, 이 전체는 얼마가 돼요? 80m를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둘레의 요 길이를 다 더해서 80으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5개 소화전에 그 설치해야 될
요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둘레의 길이는 여기가 90이고 여기도 90이죠? 여기가 70이면 이쪽도 7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요 둘레의 길이는 90m 두 개죠? 그 다음에 70m 마찬가지로 두 개죠? 자, 요 놈을 수평거리 40m니까 왼쪽 오른쪽에서 이게 다 여기도 40m 커버가 되는 거죠. 여기도 40m가 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80m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80으로 나눠주면 바로 4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소수점이 4.05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5개가 되는 거죠. 여기는 딱 4로 떨어지기 때문에 4개가 되는 거죠. 요건 여러분이 주의를 해 주셔야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펌프의 최소 토출량을 물어본 거죠. 자, 5개 소화전에서 요 펌프의 토출량 Q는 N 곱하기 노즐에서의 그 방수량이 350L per 분이죠. 그래서 요 N은 5개 소화전의 그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계산해 주죠. 그래서 2 곱하기 350을 하면 700L per 분이 바로 펌프의 그 최소 토출량 LPM이죠. 그래서 요 LPM이라고 하는 것은 리터 퍼 분의 약자가 되는 거죠. 다음 물음 3번은 수원의 최소 유효저수량. 자, 수원의 양은 마찬가지로 N 곱하기 요게 700리터니까 요게 350에다가 여기다 20분을 곱하면 7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N은 마찬가지로 최대 2개까지니까 2 곱하기 7 하면 수온의 양은 14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쉽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는 문제죠. 다음 4번 가죠. 자, 4번은 포소화 설비를 갖다 설치할 경우에 각 물음에 답하시오였죠. 자, 방호구역은 여기 A구역하고 여기 B구역하고 해서 2개라는 얘기죠. 자, 물음 1번은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포소화 설비. 요거는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하고, 그 다음에 포헤드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고정포 방출 설비. 요 세 가지가 차고 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건데, 포워터 스프링클러 헤드는요, 여기에 요 반사판이 들어있는 거죠. 스프링클러 헤드에 요 반사판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물이 그 포 수용액이 방사되면 이 반사판을 맞고 거품이 형성이 되는 거, 요걸 우리가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라고 하는 거고, 여기 포헤드 설비라고 하는 것은 포헤드에 뭐가 있어요? 여기 그물망이 있는 거죠. 요렇게 생긴 걸 우리가 포헤드 설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우리 포 수용액을 이 그물망을 통해서 방사시키면 여기서 거품이, 그물망에서 거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포소화 설비 종류는 차고주차장, 포워터 스프링클러 설비, 포헤드 설비, 그 다음에 고정포 방출 설비, 이렇게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이 써주시면 되죠. 다음 물음 2번은 설치해야 될 포헤드의 개수는 몇 개인가 물어본 거죠. 자, 정방형 배치 방식을 산정하고 헤드 간의 요 거리 산출 시에 소수점은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기하라는 얘기죠. 자, 그럼 보시면은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면은요, 소화 설비에서 정방형은 2R에 코사인 45도죠. 이건 화재 안전 기준에 딱 나와 있고요. 요 수평거리 R 값은 2.1m로 하라고 아예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어디서 나와 있냐?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 아주 정해져 있는 그 값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돼요. 그래서 헤드 간의 거리 S는 2에다가 2.1m 곱하기
코사인 45도 하면 요건 헤드 간의 그 거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헤드 간의 그 거리를 갖다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2.97이 나와요. 그래서 소수점은 반올림을 해서 정수로 표기하라고 했으니까 3개가 아니고 3m가 되는 거죠. 헤드 간의 거리는 3m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의 그 소요 헤드수. 자, 가로의 길이가 9m죠? 헤드 간의 거리 3m로 나눠주면 가로가 3개가 필요한 거고, 세로도 마찬가지죠? 9m고. 그래서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한 구역에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 곱하기 3을 하면 하나의 구역에 9개가 필요한 건데 지금 2구역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총 필요한 그 헤드의 개수는 18개가 되는 거죠. 다음 여러분이 물음 3번이죠? 자, 물음 3번은 분당 포소와 약재 수용액의 최저 방사량은 몇 리터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기 담배포나 그다음에 합성 계면활성 대포, 수성막포, 소화약제일 경우에 최저 방사량을 갖다 계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차고 주차장에 포소와 약제가 담배포, 합성 계면활성 대포, 요 수성막포인데 요 표준 방사량 있죠. 그래서 담배포는 6.5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표준 방사량. 합성 계면활성 대포는 8리터 퍼 제곱미터 분. 수성막포는 요건 3.7이죠. 요 세 가지는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닥 면적 땅이니까 바닥 면적이 여기 9m, 9m에서 81제곱미터죠. 담배포 81제곱미터에다가 담배포는 분당 제곱미터당 6.5리터죠. 이건 화재안전 기준에 정해져 있는 표준 방사량이에요. 그래서 계산하면 526.5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자, 합성 계면활성 대포도 마찬가지죠. 바닥 면적에다가 표준 방사량 8리터 퍼 제곱미터 분이죠. 계산하면 648리터 퍼 분이 되죠. 그 다음에 수성막포죠. 자, 마찬가지로 바닥 면적은 81제곱미터, 표준 방사량이 수성막포는 3.7이죠. 그래서 계산하면 299.7리터 퍼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차고 주차장에 소화 약제의 그 종류에 따른 표준 방사량 값, 이건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물음 4번은 포 헤드하고 일제 개방 밸브를 상기 도면에다가 정방형 배치 방식으로 표시하시오 했죠. 자, 헤드 간의 거리 표기하고 그다음에 기둥 중심선으로부터 포 헤드의 설치 간격 꼭 표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둥이 6개가 있는 거죠. 자, 헤드 간의 거리가 아까 3m 나왔었죠. 헤드 간의 거리 S가. 자, 그럼 한 구역에 헤드를 갖다가 9개를 설치를 해줘야 되죠. 9개. 자, 헤드 간의 거리는 3m죠. 자, 이 기둥에서부터 첫 헤드까지의 거리는 요 놈은 2분의 1 S 이하예요. 그래서 헤드 간의 그 거리가 3m니까 2분의 1 곱하기 3을 하면 1.5m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 기둥에서 첫 헤드까지 1.5m, 반대도 마찬가지로 1.5m가 되는 거죠. 그다음 이쪽도 마찬가지죠. 요 첫 헤드까지 여기도 1.5m, 그 다음에 헤드 간의 거리 3m 표기해주면 되는 거죠. 자, 일제 개방 밸브는
요 방사 구역마다 해줘야 되니까 요쪽에 딜리주 밸브 요 D 이게 일제 개방 밸브의 도시기호예요. 요 도시기호 양쪽에 표기해서 연결을 해주면 물음 그 4번에 도면에 그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문제 4번에 물음 4번은 이건 여러 번 여러분이 이건 그려보셔야 돼요. 직접 눈으로 여러분이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 5번 가죠. 자, 문제 5번은 옥외소화전이 설치된 소방 대상물에서 옥외소화전 함의 이 설치 수량을 간략하게 쓰라는 얘기죠. 자, 옥외소화전이 7개 있을 경우에 옥외소화전 몇 개가 필요하냐?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5m 이내에 소화전 함을 설치해야 되니까 여긴 소화전마다 설치하는 거죠. 그래서 7개 이상. 옥외소화전이 17개, 즉 11개부터 30개까지는 옥외소화전을 11개를 갖다 분산해서 설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옥외소화전이 17개일 경우에는 소화전함 11개가 필요한 거죠. 11개 이상. 그다음에 옥외소화전이 37개일 경우 37개는 31개 이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옥외소화전 3개마다 1개 이상이죠. 그래서 요 37개니까 3개마다 하나씩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이게 12.33이 나오죠. 그래서 이건 절상을 해줘야 되니까 정수로 표기하면 13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37개일 경우에는 13개 이상. 이걸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옥외소화전 하면 이 설치 기준을 보면은 소화전의 개수가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옥외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다가 1개 이상, 11개 이상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11개의 그 소화전 함을 분산해서 설치해줘야 되죠. 31개 이상일 경우에는 옥외소화전 3개마다 소화전함을 1개 이상 설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죠. 다음 6번 가죠. 자, 6번은 정압 작동장치의 요 기능하고 작동 방식 3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기능은 여러분 요거 암기하셔야 돼요. 가압용 가스 용기로부터 가스가 분말약재 저장 용기에 유입이 돼서 분말약재를 혼합 유동시킨 후에 설정된 압력이 되면 주밸브를 갖다가 개방하는 방식이죠. 다음 작동 방식은 여러분이 압력 스위치 방식, 기계적 방식, 시한 릴레이 방식에서 외워두면 되는 거죠. 다음 7번 가죠. 자, 7번은 요 상사의 법칙을 갖다가 알고 있느냐, 요걸 갖다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토화 펌프가 토출량 Q1이 4,000 리터 퍼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펠러의 직경 D1이 150mm. 이때 회전속도 N1이죠. 요 놈이 1770 RPM. 또 양정 H1이 50m로 운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임펠러 요 직경을 D2를 200mm로 변경을 시키고 RPM 수도 1170으로 낮췄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변경해서 운전을 하면 요 유량하고 양정은 얼마로 되는지 변하는지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요 상사의 법칙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유량하고 양정하고 동력 관계죠. 그래서 나중 유량, 나중 양정, 나중 동력은 처음 유량에다가 요 임펠러 회전수의 비죠. N1분의 N2.
다음에 임펠러의 그 직경의 비 D1분의 D2 양정은 3승이 되는 거죠. 요건 H1 곱하기 요 N1분의 N2 요거의 자승이죠. 또 요 임펠러의 직경 D1분의 D2에 요건 2승이 되죠. 그다음 나중 그 동력은 처음 동력에다가 N1분의 N2에 이건 3승이 되는 거죠. D1분의 D2에 이놈은 5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1승 그대로 이건 뭐 1승이니까 안 쓴 거죠. 1승 여긴 2승 여긴 3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임펠러 직경의 비는 3승 2승 5승이라는 거 갖다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나중 그 유량은 처음 유량이 얼마예요? 4,000이죠. Q1이 4,000. 그 다음에 여기 임펠러의 그 회전수의 비 N1분의 N2 N1이 1770 N2가 1170이죠. 자, 임펠러 직경의 비 D1분의 D2죠. D1이 150이고 D2가 200이죠. 그래서 이 유량은 요 임펠러 직경비의 3승이 되는 거예요. 3승. 계산하면 6267.42L per 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양정을 물어봤죠. 양정. H2는 어떻게 되느냐? 처음 양정이 얼마예요? 50m죠. 처음 양정 50m. 그다음에 임펠러 회전수의 비 N1분의 N2 요거의 자승이 되는 거죠. 자, 임펠러 직경의 비 요게 2승이 되는 거죠. 계산하면 38.84m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7번은 요 펌프의 요 상사의 법칙을 꼭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그냥 점수 쉽게 취득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 문제 8번 가죠. 자, 문제 8번은 피난기구인 요 완강기에 대한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했죠. 그래서 요 완강기의 요 구성 부분을 4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구성 부분은 여러분이 암기하기 좋은 방법은요. 요 연결 금속구 있죠. 연결 금속구, 그다음에 속도 조절기, 연속, 그다음에 그 로프하고, 그다음에 벨트. 그래서 연속적인 로벨 평화상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요게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죠. 속연. 그래서 연속, 로벨, 속연 이렇게 여러분이 5가지를 여러분이 암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다음 여기 최대 사용자 수를 갖다가 구하라고 그랬는데 최대 사용하중이 4,400N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지 되면 이걸 1,500N으로 나누라고 그래 돼 있어요. 1,500N. 그래서 나누면 이게 2.93이 나오죠. 이건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고 요 뒤에는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건 2명이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만약에 3명이 사용하다 보면 이게 끊어지는 거예요. 벨트 같은 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뒤에 숫자는 반올림하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절삭이라고 하죠. 무조건 없애는 거죠. 그래서 2명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최대 사용자 수를 계산할 때는 최대 허용 하중을 1,500N으로 나눈다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완강기의 요 구성 보면은 요 속도 조절기에서 요 속자하고 연결 금속구 있죠? 속연. 아니면 연속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로벨이라고 했죠? 로프하고 요 벨트. 그다음에 속도 조절기의 연결부, 속연.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 번 이건 읽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완강기의 최대 사용자 수 계산할 경우에는 최대 사용 하중을 1,500N으로 나눠주고 계산 결과 1 미만의 수, 즉 소수점은 버리라는 얘기죠.
다음 9번 가죠. 자, 9번은 가스계 소화 설비의 요 화재 안전 기준인데 빈칸에 알맞는 답 쓰는 거죠. 자, 하론 1301에 저장 용기의 설치 장소의 그 온도는 몇 도 이하냐? 요거 40도씨 이하죠. 40도씨 이하. 이산화탄소 마찬가지로 40도씨 이하. 자, 예전에는 이게 청정 소화약제라고 그러는데 지금 할로겐 화합물 소화약제. 요건 55도씨 이하죠. 자, 주된 소화효과, 할론 부촉매 소화효과. CO2는 대표적인 것이 질식이죠. 그 다음에 할로겐 화합물 마찬가지로 이거 부촉매 효과죠. 자, 배관의 스케줄. 예, 이산화탄소 그 고압식은 80 이상, 저압식은 40 이상이죠. 자, 약제 방사 시간. 할론 요거 10초 이내. 요 할로겐 화합물도 10초 이내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화재 안전 기준 다 암기하고 있나 한번 이렇게 테스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 가스계 소화 설비에 설치 장소의 그 주의 온도하고 주된 소화 효과, 배관 스케줄, 약제 방사 시간, 전역하고 요 국소 방출 방식 구분해서 여러분이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되죠. 다음 10번 가죠. 자, 10번은 배관의 마찰 손실을 구하라는 거죠. 자, 보시면 내경이 주어져 있죠. D가 150mm. 그다음 직관의 길이 L이 주어져 있죠. 500m. 그다음 마찰 손실 계수를 0.03. 그다음 유속 주어져 있죠. 0.66. 자, 달시 공식을 갖다 이용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달시 공식에서 이 마찰 손실 수도는 손실 계수에다가 직경 D분의 L, 여기에다가 속도 수도 2지분의 유속의 제곱을 갖다 곱해주는데, 단위가 요 L은 배관의 그 길이로서 미터가 되는 거고, D는 직경, 마찬가지로 미터죠. G는 중력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의 제곱, U는 유속 미터 퍼 세크가 되는 거죠.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을 하면 되는 거죠. 손실계수는 0.03. 자, 배관의 길이 500m죠. 자, 직경은 150mm니까 이거 0.15m죠. 그래서 0.15m. 2 곱하기 G는 중력가속도 9.8, 유속은 0.66이죠. 요거의 제곱. 그래서 마찰 손실 수도 구하면 2.22m가 마찰 손실 수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달시 웨스바스 공식 요건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돼요.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